용액의 총괄성 하면서 저번 시간에 이제 좀 기초적인 그 연립 얘기를 좀 했었고요. 거기 이제 마지막에 했던 얘기가 그럼 이 총괄성을 어디 적용하느냐 뭐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슬쩍 했던 얘기가 우선 첫 번째 총괄성이 적용되려면 반드시 용질은 어떤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했었죠? 비말서 어떻게 알아요? 사실 영상 보고 왔습니다. 잘했다요. 자, 용질 비휘발성입니다. 그래서 증기압이 없죠. 그래서 요게 총괄성이 적용되는 첫 번째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질은 고체, 용매에는 녹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무한도전 오호츠크의 특집 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 북극에 있는 빙하는 무엇이 얼어서 된 것? 북극의 빙하는 무엇이 얼어서 된 것? 뭐 설마 삼다수? 자, 북극의 빙하는 무엇이 얼어서 된 것? 제역. 북극의 빙하는 무엇이 얼어서 된 것? 바닷물. 그렇지.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거라고 했죠. 그래서 바닷물이 얼어서 된 건데 묘하게도 바닷물은 짜요, 안 짜요? 짜요. 미치게 짜죠. 근데 진짜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진 빙하는 짜다 그랬어요, 안 짜다 그랬어요? 안 짜요. 맹맹하다겠죠. 맹맛입니다, 맹맛. 그래서 어떻게 된다? 그 얼음에 그 얼음에 그 염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원래 바닷물일 때는 물하고 염이 섞여 있겠지만 물이 수소 결합을 통해서 고체 결정을 만들면 기존에 있었던 염들을 바깥쪽으로 밀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얼음은 어떻게 된다? 맹맛입니다. 그래서 바닷물은 먹으면 탈수로 오히려 죽지만 목마를 때 그 뭐냐면은 빙하에서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하겠죠. 근데 참고로 빙하 이런 거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약도 없게 죽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바이러스들. 예, 그래서 빙하에는 그 알 수 없는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그 잠들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수천 년 동안 쌓여 있는 얼음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 뭐 짧게는 수천 년 전, 길게는 수만 년 전에 그 유전 구조를 알 수 없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거기 녹아 있을 수 있어요. 그 추워서 거기서 생명 활동을 멈추고 있다가 이제 녹아버리면은 그게 생명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 잘못 먹잖아. 그 약도 없어요. 그래서 약도 없이 그냥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그 북극에 있는 그런 얼음이 북극 얼음이 살짝 녹아 있는 이런 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 깨끗해 보인다고 함부로 먹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겠죠? 만약에 진짜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끓여 먹어야 됩니다. 알겠죠? 끓여서 끓이면 괜찮아요. 끓이면 괜찮은데 뭐 여하튼 그래서 고였고요. 그다음 세 번째. 자, 총괄성이 적용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은 바로 충분히 묽어서 용질은 액체 상태의 용매에 완전히 녹아야 합니다. 이런 상태여야 합니다. 그게 그 되게 용질을 진하게 집어넣었을 때 녹지 못하고 석출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뭐 과포화됐다 쓰잖아요. 그래서 뭐 과포화라기보다는 이제 포에다 보면 더 이상 녹지 못하고 남는 건 석출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소금 같은 것도 물에 잘 녹지만 심하게 넣으면 녹지 못하고 밀에 가라앉죠. 그런 상태에서는 용질이 이렇게 석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되려면 용질은 무조건 완전히 다 녹아야 하며 아주 묽은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아주 묽은 상태란 자 X라고 쓰면 요거는 이제 몰 분율 표현인데 그것이 용매와 용질의 경우 충분히 묽다는 얘기는 누가 크고 누가 작다는 얘기입니까? 누가 크고 누가 작아? 바로 요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상황에서 용액의 촉발성이 적용된다. 아마 저번 시간에 요런 얘기들 했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4.4. 그렇다면 이제 이 총괄성으로 설명되는 성격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 속으로 설명되는 현상들. 왜 들어본 적 있죠? 어느 점 내림 끓는 구름. 그게 이제 총괄성으로 설명된 이거 현상들인데 이것에 대한 약간은 그 수리적인 표현들을 한번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자, 우선 첫 번째 1. 어느 점 내림. 자, 이 어느 점 내림에 대한 연력학적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점 내림이니까 자, 어느 점은 기본적으로 무엇이 되는 온도를 어느 점이라고 하죠? 바로 고체가 액체가 되는 순간 요거를 조 온도를 우리가 어느 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고체 중에 그냥 용액의 특성 하면 기본적으로는 수용액 중에서 우리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편의상 고체를 아이스라 하고 액체를 워터라 해보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자, 온도를 상승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요 아이스는 녹겠죠? 아이스가 녹아서 어떻게 되느냐? 워터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아이스가 녹아 워터가 될 때 뭐냐면 잘 녹아 들어갈 수 있는 용질이 워터 주변에 공존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녹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바로 녹아서 어떻게 된다? 염의, 예를 들면 용질의 수용액이 되겠죠. 맞나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주 저온에서는 어떻게 있을 것이냐? 아이스와 자, 아이스에 섞이지 않는 비휘발성 용질이 이 또한 고체 형태로 공존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용액의 촉발성이 적용되는 조건에서 용질은 고체에 안 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게 있는데 NaCl 그냥 혼자 있는 고체잖아요. 걔를 얼음이랑 같이 둘 때 얼음에 NaCl이 섞이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살짝 가열을 해가지고 온도를 올렸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아이스가 워터가 될 텐데 워터가 되자마자 여기 비휘발성 용질이 만약 뭐 NaCl이었다 라고 하면 물이 되자마자 이 NaCl이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녹아버리니까 바로 뭐가 된다? NaCl 용액이 될 거다. 냠냠. 맞나요? 자, 이 상황 이해했죠?
요거 이해했죠? 그렇다면 보통의 퓨어 아이스, 보통의 퓨어 아이스가 워터가 될 때가 요 1의 상황은 델타 A 시스템, 저 시스템의 엔트로피 증가가 더 클까요? 더 작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얘랑 예를 들어서 누구랑 하냐면 그냥 퓨어 아이스를 그냥 가열을 해가지고 퓨어 워터 만드는 과정도 사실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용해 과정이고. 자, 그러면 어쨌거나 이 과정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이 과정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죠. 왜냐하면 상태가 뭐예요? 고체. 상태가 뭐예요? 고체. 상태가 뭐예요? 액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니까 엔트로피는 무조건 증가해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얘는 이 상태로는 혼합물이에요, 퓨어해요? 이 상태로는 지금 퓨어하잖아요? 그리고 이 비발성 용질도 이 상태로는 혼합물이에요, 퓨어해요? 상태로는 퓨어하잖아요. 그런데 용액이 되면 퓨어한 거예요, 혼합물이에요? 혼합물이죠. 여러 가지 의미로 이건 무질서도가 증가하게 돼 있다고요. 바로 뭐냐면 고체가 액체가 된다는 측면에서도 무질서도가 증가하지만 퓨어한 게 믹스처가 된다는 것도, 혼합물이 된다는 것도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있는 어떤 상황인 거란 얘기죠. 알겠죠? 자, 이쪽도 무질서도는 증가하나요, 감소하나요? 무조건 증가죠. 왜냐하면 이거 고체고 이거 액체고,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거 무조건 무질서도 증가죠. 둘 다 무질서도 증가인데 그 중에서 누가 더 증가냐? 어디가 더 증가하겠어요? 당연히. 자, 첫 번째 거겠어요? 두 번째 거겠어요? 당연히. 바로 이쪽이 훨씬 더 증가하겠죠? 이유는 알겠죠? 왜냐하면 얘는 상태 변화뿐 아니라 조성 변화도 생기는데 여기서는 상태 변화만 생기고 여기서는 조성 변화가 생겨요, 조성 변화 안 생겨요? 조성이란 말은 몰 분율이에요, 몰 분율. 자, 여기서 퓨어 아이스에서 H2O 몰 분율 얼마예요? 1. H2O 몰 분율 얼마예요? 1. 무슨 말 알겠어요? 여기서는 조성 변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뭐만 생겨요? 상태 변화만 생겨요. 자, 여기서는 고체, 액체니까 상태 변화도 생기지만 퓨어 H2O 냐면 몰 분율 얼마예요? 1. NaCl 몰 분율 얼마예요? 1. 그런데 용액이 돼버리면 물의 몰 분율은 1이 돼요, 1이 될 수 없어요. 이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얘가 섞여 들어가니까. 즉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상태 변화뿐 아니라 거기에 뭐도 같이 벌어진다? 몰 분율 변화도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당연히 혼합물이 될수록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무질서도는 감소하는 거예요. 혼합물이 될수록. 당연히 혼합물이 될수록 무질서도는 증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왼쪽보다 이게 어디가 오른쪽이야? 이 왼쪽이야? 이게 오른쪽이야? 그래서 이게 오른쪽이죠. 여러분 보기. 이렇게 되나? 이거 왼쪽인가? 아닌데? 이거 뭐야? 이게 오른쪽이에요? 그래. 근데 이런 게 헷갈리지. 그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애보다 이 왼쪽에 있는 게 어떻게 돼? 무질서도가 둘 다 증가하는데 얘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통의 퓨어 아이스가 퓨어 워터가 될 때보다 1번 해상은 왜 시스템의 무질서도가 더 크다. 더 크다.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알겠어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융해 과정은, 자, 융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고체가 액체가 되는 걸 융해라고 하죠. 이와 같은 융해 과정은 당연히 항상 흡열이에요, 발열이에요? 항상 흡열이죠. 흡열이면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는 증가해요, 감소해요? 항상 감소죠. 맞나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건 시스템은 무질서도가 증가하고 서라운딩은 무질서도가 감소. 서라운딩은 무질서도가 감소.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자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에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를 더한 것이 어떻게? 유니버스의 엔트로피 변화인데 0보다 크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 값이 양수여야 한다고. 그런데 이쪽이 됐건 이쪽이 됐건 시스템은 엔트로피가 증가하고 서라운딩은 엔트로피가 감소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시스템의 열을 공급해야 융해가 이루어질 테니까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요 서라운딩이건 요 서라운딩이건 엔트로피가 줄어드는 건 매한 거.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시스템의 무질서도 증가와 서라운딩 무질서도 감소가 합쳐져서 전 우주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면 이 일은 일어나게 돼 있다, 이런 얘기지. 무조건. 알겠죠? 이런 식의 해석을 잘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카이스트건 서울대건 이런 비교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여기에 비해 여기에 비해 여기서 무질서도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지. 맞아? 무질서도 증가가 더 많이 일어난다고 했지. 그러면 이 경우는 서라운딩의 무질서도 감소가 더 일어나도 자발적인 진행이 가능한 거야.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자, 어차피 두 개 더해서 양수면 되잖아. 두 개 더해서 양수면 되는데 두 개 비교할 때 무질서도 증가가 여기서 더 크게 나타나면 더 무질서도가 크게 나타나니까 무질서도 감소가 서라운딩에서 조금 더 무질서도가 감소해도 전체는 더해져서 우주의 무질서도를 증가시킬 거란 얘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디 갔어?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물 덜렁거려. 자, 여기 줄게요. 준다. 그렇다면 조 1의 상황에서 퓨어 할 경우보다 서라운딩의 무질서도가 더 크게 감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런데 앞서 외우라고 했던 수식 중에서 서라운딩의 무질서도 수식이 어떻게 돼요? 서라운딩의 무질서도 변화가 Q 서라운딩 오버 T라고 했죠? 오버 T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말로 T
마이너스 델타 H 시스템 요런 꼴로 바꿔 쓸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뭐를 뭐로 치환한 거야? 요 부분을 요 부분으로 치환한 거라고. 보이시죠? 보이시죠? 요렇게 치환한 관계를 뭐라고? 에너지 보존. 에너지 보존. 바로 뭐다? 서라운딩 열량 변화와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합쳐 상상해야 돼. 왜 열량 변화가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와 시스템의 열량 변화는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 이 원리를 바로 에너지 보존. 알겠죠? 그런데 지금 이 반응은 이 융해 과정은 어쨌거나 반이야 흡열이야. 어쨌거나 흡열이죠. 어쨌거나 흡열. 흡열을 우리가 시스템의 엔탈피 변화가 양수라 그래, 그래. 양수라고 하잖아. 즉 요만큼이 양수라고. 근데 앞에 뭐가 덜렁 있어? 마이너스가 있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값은 어쨌거나 음수인 거지. 음수에 언제 감소하냐고. 온도가 낮을수록 감소를 해도 낮을수록 크기가 커질 테니까 크기 감소하게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저온 조건에서 서라운딩의 무지가 변한다 하더라도 일의 현상은 자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지. 현상이 아이스 옆에 얼음 있을 때 녹는 거. 그런데 그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저온 조건에서. 저온 조건에서 아이스가 물이 된다고? 아, 어느 점 내림. 무슨 말 알겠죠? 어느 점 내리면 그 수식을 완전히 배제한 정성적 효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큐영아 이해했어요? 그래. 안 돼요! 라고 하면 안 갈라고? 다녀오셔도 돼요. 네. 그래. 아이고. 자, 써도 왜? 쉬는 시간이요? 쉬는 시간 없어요. 뭐 3시간 동안 계속해. 그리고 자기 막 방광 터질 수도 있어. 티코 브라이처럼. 티코 브라이라고 알아요? 그 오줌 참다가 죽었잖아요.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렇죠. 쉬는 시간이요? 그 제육이랑 놀려고요? 하필 이런 애랑? 그래요? 알겠습니다. 좀 공부 좀 열심히 하는 애랑 놀아요. 제가 열심히 아하. 제육이 자요? 진짜 우와! 나 진짜 와, 나 진짜 뒤통수한테 좀 때려줘 봐야죠. 재영아. 그 막간에 와, 진짜 되게 대단하다 진짜. 아니, 뭐라고요? 막간에 잔 게 아니고 쭉 잔 거예요? 진짜. 아니 문제를 풀어오길 하나 진짜 하여튼 네, 정말 진짜. 제가 이번 주에는 진짜 풀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학교 네. 시원이가 계속 저 괴롭혀가지고. 시험 거스가 괴롭혔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빠가 의진 거스예요? 의진 거스. 알겠습니다. 가스가 뭔지 모르겠어요. 거스 몰라요? 의진 거스. 의진 오빠네? 왜요?
그래요? 알았어. 우리 친하게 지내? 자, 그래. 그래, 됐다. 보자. 자, 서점.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또 안 썼지? 진짜. 여기 이건 썼어, 이건? 썼어요. 이건 썼죠? 자, 지우고. 썼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자, 14.4. 자, 오는 점 내리. 이 어느 점 내림을 이렇게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으려면 실력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렇죠? 이게 보면 연력학에 대한 이렇게 아이디어가 항상 머릿속에 떠올라는 사람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의 화학 체계는 이렇게 어떻게 돼 있을 뿐이냐면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냥. 바로 용질 때문에 분자. 그 용자가 이제 보통 누구예요? H2O요. 왜냐하면 용액의 총활성도 사실은 수용액 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연구하다가 나온 거기 때문에 용액의 총활성이 기본은 다 수용액 베이스예요. 어쨌건. 그래서 용질 때문에 용매 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죠.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그들의 상호작용. 그러면 그들의 상호작용이란 예를 들어 무슨 수소결합이요. H2O니까요. 요것이 약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돼? 약한 상호작용을 강화하려면 어떻게 용매 분자 간 거리를 더 가깝게 해야 되겠어? 더 멀리 떨어뜨려야 되겠어? 더 가깝게 만들어야 되겠지? 그러려면 언급하고 있는 저온 조건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왜? 온도가 낮을수록 뭐 물리 시간에 배웠던 열팽창이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열팽창? 여러분 물리 시간에 열역학 배우면 물리 시간 교재는 열역학 첫 챕터에 그 열팽창 계수가 나오잖아. 열팽창. 또 딴 척 안 해줘 또. 딴 데 보내. 열팽창 알죠, 재영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뜨끈뜨끈하면 그 찻길도 막 엿가락처럼 막 늘어요. 해가지고 막 뜨거운 여름에 엿가락처럼 이게 늘어난 그 뭐냐면은 그 철로도 막 사진에 있고 하잖아. 물리체. 그거. 그러니까 그 열팽창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면 그 시스템의 부피가 늘어나듯 온도를 낮추면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겠어요? 약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피가 줄어든다? 이 말은 그것을 하는 성분 간의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워졌다를 의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약했던 상호작용도 조금 더 강해져서 H2O 분자 사이에 수소 결합을 하고 얼음을 이룰 수가 있겠구나 라고 보통의 화학체계는 저 정도로 쓰여져 있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냥 대뜸 용액의 총괄성은 뭐 이렇게 막 소금을 쳐넣으면 물이 더 차가워져 이렇게 쓰긴 좀 애매하니까 저런 식으로다가 약간 두루뭉실하게 쓰여져 있다고.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연력학적인 거시적 관점으로는 이렇게 설명하면 좋고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다시 볼게요. 준다. A
에이. 그럼 이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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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을 통해서는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걸 뭐라고 해요? 예? 머신어리요. 네, 머신너리. 직역하면 역학. 직역하면 역학인데 그 뭐냐면 자연과학에서는 그 수식의 전후 관계를 또 역학이라고 하기도 해요. 예, 알겠죠? 그래서 물리학적 용어 역학, 공학적 용어 역학이기도 한데 수식 전개 과정을 또 머신너리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자, 잠깐 한번 살펴보면 이걸 한번 보시죠. 한번 보면 요런 자, 이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혼합물이 용되는 순간. 여기 덥죠? 그런가? 네. 그런가요? 네. 좀 또 추우면 다시 내려야겠죠. 아니, 동수함? 좀 몸이 좀 불편한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 감기 걸린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어떡해. 민펀? 좀 슬프겠네요? 동원이가 아프니까. 민펀 좀 애석하겠네요? 자기 괜찮다고요? 얘 아픈 건 말고? 괜찮다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친구가 아픈데 암지도 않고 그렇다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여기에 아이스 이렇게 떠 있고 여기에 바로 NaCl 솔리드 이렇게 있다가 드디어 얘가 녹아가지고 딱 녹아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 요렇게 아이스가 됐다가 NaCl 수용액이 되는 요 둘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녀석의 그 어는 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녀석의 어는 점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얼음의 일부가 어떻게 되겠어요? 얼음의 일부가 용해되면서 물이 만들어질 거고 물기가 만들어질 거고 그 물기 NaCl 고체가 녹아가지고 NaCl 수용액이 돼버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약간 그림 좀 어색한데 뭐 여기 조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용액의 총괄성을 생각할 때는 용질은 많이 있는 거예요, 용질은 조금 있는 거예요? 용질은 아주 조금 있는 거예요. 조금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열이 가해져 가지고 얼음이 일부 살짝 녹으면 그 살짝 낀 물기에 여기 있는 NaCl이 싹 녹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이 혼합물의 그 뭐냐면 끓는 점, 이게 어는 점에서 이런 식으로 양쪽이 형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자, 요 백설표 이게 뭐냐면 퓨어, 순수.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A 표시가 용매. 그러니까 순수 용매 고체 아이스 얘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수한 용매 고체 그 녀석의 케미컬 포텐셜입니다. 우리말 번역은 화학 포텐셜이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그냥 1몰 기준의 깁스 에너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케미컬 포텐셜을 이제 정의하는 과정 속에서도 깁스 에너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물질의 몰수로 빡 나누거든요. 등운 등압 조건에서 뭐 그 조건도 중요하긴 한데 그냥 케미컬 포텐셜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깁스 에너지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한 걸 그냥 깁스 에너지다. 물질 1몰의 깁스 에너지다라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이때 얘는 어쨌거나 NaCl이 ICN을 못 넣기 때문에 녹지 못하니까 퓨어한 상태겠죠. 그래서 퓨어한 얼음이 용매로 있을 때의 케미컬 포텐셜 1몰의 깁스 에너지라고 하고, 자, 그 다음 얘는 뭐냐면 L이죠.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용액을 형성하는 거예요. 용액이 된 거야. 용액이 된 거야. 무슨 말이겠죠? 그 용액이 된 것에서 바로 용의 성분의 역시나 케미컬. 그래가지고 얘가 살짝 녹아가지고는 어떻게 된다? 요 상태를 유지하라고 쳐봐. 그러면 요 상태를 유지하면, 자, 위에 있는 아이스는 퓨어한 상태, 아래에 있는 NaCl 용액은 혼합물 용액이잖아. 그런데 이 상태를 유지하는 평형이 나타난다면 두 상태의 1몰당 깁스 에너지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렇게 같다. 그래서 두 상태의 공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용액 상태에서 용매의 케미컬 포텐셜은 놀라웠게도 순수 액체 상태의 용매의 케미컬 포텐셜 혹은 1몰당 깁스 에너지에다가 기산수, 온도, 로그 하고 요게 뭐냐? 액 중 용매의 몰분율입니다. 요거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 지을 수 있냐면 요 처음과 요 끝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요걸로 어느 점 내리면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럼 얘하고 얘를 연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그러면 마이너스 RT 로그 XA는 그러면 얘를 저쪽으로 그러니까 얘를 이쪽으로 보낸 거니까 쟤를 이리 보낼 수 있겠죠? 그럼 뮤 A 백설표 리퀴드 빼기 뮤 A 백설표 솔리드. 그럼 보시다시피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솔리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융해 맞겠죠. 그런가요? 그래서 이때 얘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델타 G 퓨즈 백설표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퓨즈 뭐 줄임말이에요? 우리말로 융해, 영어로 퓨전. 그래서 뭐냐면
고체가 순수한 액체가 됐을 때 깁스 에너지 변화. 그거를 융의 엔탈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수식 있잖아요. 깁스 에너지 델타 H 퓨즈 빼기 T 델타 S 퓨즈. 이런 수식이 있을 거라 이런 말이지.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깁스 에너지를 엔탈피와 엔트로피로 표현했고, 그럼 마이너스 RT 로그 XA 이렇게 될 텐데, 이때 만약 마이너스 RT 로그 1 하면 델타 H 백설표 퓨즈 빼기 T 델타 S 백설표 퓨즈 해서 만약에 XA가 1이면 이 값이 뭐가 될까요? 0이겠지. 로그 일치한 거니까. 그럼 이때 온도가 뭘까? 부르부르 백설표 F가 되겠죠. 무슨 말이냐면 순물질 고체의 정상 어느 점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 지금 여기 사용하고 있는 물질이 퓨어 아이스가 퓨어 워터가 된다고 할 때 정상 어느 점 몇 도예요? 0도죠, 0도. 즉 몰 분율이 1이라는 얘기는 무슨 상태라는 얘기예요? 퓨어한 용매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퓨어한 용매가 고체가 액체가 되는 온도니까 정상 어느 점이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식하고 아래식을 잘 보면은 위에서 아래 슉슉슉 빼야 되겠네. 슉슉 빼기가 되겠네. 빼기가 된다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럼 위에서 아래를 슉슉슉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바로 마이너스 RT 로그 XA 는 델타 H 백설표 퓨즈 한 다음에 자, 이 자리에다가 그래서 자, 어떻게 하기 전에 자, 얘를 마이너스 RT로 한번 나누어 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로그 XA는 R분의 델타 H 백설표 퓨즈 빼기 R분의 델타 S 백설표 퓨즈. 자, 얘를 나눠서 이렇게 표현한 것까지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때 이만큼이 어디 있느냐? 사실 여기 있거든. 그럼 이게 통으로 0이니까 이 자리에다가 얘하고 얘를 주는 거지. 알겠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를 하면 RT분의 델타 H 퓨즈 백설표 빼기 RT 백설표 퓨즈분의 델타 S 델타 H 백설표 퓨즈로 바꿀 수 있지. 됐습니까? 됐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바꾼 거예요? 요만큼 바꾼 거죠. 이해하시겠죠? 왜냐하면 이 관계가 0이니까요. 그러면 얘를 좀 더 묶게 되겠네. R분의 델타 H 백설표 퓨즈 곱하기 T분의 1 빼기 TF 백설표분의 1. 됐습니까? 뭔가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그 화학 시간에 클라페이롱식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거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식. 뭐냐면 온도가 변함에 따라 평행상수가 바뀌는 관계에 대한 수식이었는데 그 수식 기억나요? 예를 들면 이거죠.
로그 K1에서 K2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T1 빼기 T1분의 1. 이런 수식 기억나죠?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변하느냐를 보여줬던 수식이 있는데 사실은 수식이 요렇게 만들어졌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사실은 용액의 총괄성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화학 평형에서 배웠던 것들이 사실은 연력학 제2법칙과 딱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용액의 총괄성에서도 그대로 유도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하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두 부분을 이제 다시 연결 짓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준다잉? 여기 준다잉? 여기 지워. 제역 4조. 아, 진짜. 여기 지워도 되겠어요? 자, 여기 지운다. 마리아. 시험 보고 있죠? 네. 보고 있죠? 자, 여기 지울게요. 자, 지우자. 그러면 쟤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 융의 깁스 에너지 에서 마이너스 로그 XA 좀 이쪽에 쓸게요. 마이너스 로그 XA는 마이너스 로그 1 빼기 XB 맞나요? 맞죠? 그런데 이게 혹시 여러분 물리 시간에 테일러 전개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테일러 전개? 테일러 전개에 의해서 자, XB는 기본적으로 큰 값이 작은 값이에요. XB는 very small이죠. 왜? 용액의 총괄성에서는 진한 용액이에요, 묽은 용액이에요? 용액의 총괄성은 묽은 용액이라고 했잖아요. 묽은 용액이라서 얘를 테일러 전개할 수 있는 거예요. 묽은 용액이기 때문에 XB가 아주 작아. 그럼 XB가 아주 작을 경우 로그 1 빼기 XB는 X가 앞으로 빠져나오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까지 더해져서 이게 바로 뭐다? XB야. 근사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된다? 초월함수를 조금 더 간단한 다항함수로 바꿀 수가 있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뭐라고? 요거였잖아. 그러면 델타 H 퓨즈 백설표 R 한 다음에 곱하기 T 곱하기 TF 백설표 하고 TF 백설표 빼기 T. 자,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요 두 개는 뭐 한 거예요? 요 두 개를 뭐 한 거예요? 두 개를 통분한 거죠, 그렇죠? 통분한 거. 요 두 개 곱하면 저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한 거 없죠? 이때 그러면 XB는 어디까지나 분사적으로다가 하고 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끓는 점 오름이나 끓는 점 오름이나 어느 점 내리면 온도가 막 몇백 도씩 바뀌어요. 조금씩 바뀌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근사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온도 변화가 생기겠지만 기존의 정상 끓는 점에서 크게 바뀌진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는 순물질의 정상 끓는 점이고 얘는 용액의 순물질의 정상 어느 점이고 얘는 용액의 어느 점인데 둘 중에 어디가 더 큰 값이에요? 자, 둘 중에 어디가 더 큰 값이에요?
아니 뭐 더 큰 값이라기보다는 봐봐요. 잠깐 봐야지. 그래서 다시 한번 얘는 순수 용매의 정상 어는 점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t는 용액의 정상 어는 점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어디를 처음 상태라고 생각하고 어디를 나중 상태라고 생각해야 돼요? 바로 용액을 만들어 놓은 걸 나중 상태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순수 용매에다가 용지를 넣어서 용액을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물리학적으로 차이는 처음에서 나중을 빼는 거예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예요. 차이는 항상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꾸어 주냐면 앞에 마이너스를 빼고 t 빼기 tf 백설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요거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요만큼을 요게 바로 어는 점 변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는 점의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용액의 어는 점에서 순수 용매의 어는 점의 차이, 요거를 어는 점 변화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앞에 마이너스가 덜렁 붙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느냐, 여기에 있는 몰 분율입니다. 자, 이 몰 분율에 대한 몰 분율과 몰라 농 사이의 관계. 저번 시간에 내가 내줬던 숙제에 어떤 문제 있었냐면요. 몰 분율을 몰랄농도로 바꿔서 증기압 내림을 끓는 점 오름이랑 연결시키는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 풀어봤어요? 자, 다시 한번. 그 용액의 총괄성에서 끓는 점 오름이 있죠. 그 다음에 증기압 내림이 있죠. 그러면 끓는 점 오름은 몰랄 농도로 나타내죠. 근데 증기압 내림은 몰 분율로 나타내죠. 그래서 증기압 내림의 몰 분율을 몰랄 농도로 바꾼 다음에 그거로 끓는 점 오름을 설명하라는 문제를 내가 저번 시간 숙제를 냈었는데 풀었어요? 민펀? 아, 못했다고요? 아, 그래? 어렵다고요? 동판? 했어 안 했어? 아, 시도는 했다. Q형? 케이크 먹고 싶죠? 우리 케이크 소녀 Q형 그거 풀었어요 안 풀었어요? 놀랍게도 그 문제 역시 수능 기출입니다. 그 문제. 수능 기출을 내가 그냥 그 객관식으로 그러니까 수능이니까 원래 객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주관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가 2023년 9월 모의평가거든요. 최근에 나온 문제예요, 최근에. 그래서 아주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수능에 진짜 나올 수 있는 문제, 교육개발원에서 만든 문제라 아주 따끈따끈한 문제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즘 수능에도 그 정도로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즉, 이게 열심히 공부하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 그런 문제를 막 풀어낸 애들이 있다고. 2분 30초 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 못 풀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내가 못 풀었거든요, 그거. 처음에 나도 그거 보는데 혹시 뭔 말이야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어렵지? 그래서 막 출처를 찾아봤더니 수능이야. 근데 수능 문제를 내가 못 푼다는 건 너무 스스로 쪽팔리잖아? 그래서 엄청 열심히 풀어가지고 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도 그때 풀고 나서 깜짝 놀랐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와, 수능에 이런 게 된다고?
와, 이제 수능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풀어보라고 한 건데. 그래서 최근 수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물어봐 몰분율과 몰랄농도 이 사이를 관계 짓는 겁니다. 사실 전혀 중요한 건 아닌데요. 뭐 수능에서는 뭐 하여튼 뭐 이게 자, 그럼 뭐냐? XB XB 자, 그럼 XB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바로 NB NA NB 맞나요? 맞죠? 맞죠? 자, 몰분율이잖아요. 몰분율은 뭐 여러 개 섞어놨을 때 전체 몰수에 대한 해당 녀석의 몰수 비잖아, 그지? 이때 A는 뭐고 B는 뭐야? A가 지금 용뇌, B는 용질. 아, 그런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왜? 왜? 묽은 용액이라서. 알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용매의 몰수잖아요. 그럼 용매의 몰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위에 건 뭐고 아래 건 뭐예요? 위에 건 뭐예요? 질량이고요. 아래 건? 아래 건 몰질량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몰수를 질량을 몰질량으로 나눠서 몰수를 구해낸 거라 표현한 거라고. 되게 이상한 거에 완전 기본이에요. 완전 기본이죠? 그럼 이때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의 이게 뭐예요?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거 아니에요? 요만큼을 이렇게 치환한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몰랄농도예요. 몰랄농도의 정의가 뭐예요? 용매의 질량 분의 용질의 몰수비. 그걸 몰랄농도라고 하죠. 그래서 몰 분율을 물론 살짝 근사적이긴 하지만 묽은 용액에서 그 용매의 분자량에다가 몰랄농도를 곱해서 표현할 수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쪽 지울게요. 여기 지운다. 여기 지운다. 그러면 드디어 누구하고 누구를 연결할 준비가 된 거예요. 바로 얘하고 얘를 연결할 준비가 된 거죠. 이게 이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두 개를 연결해. 그러면 용매의 분자량 곱하기 용질의 농도는 물론 근사적으로 델타 H 퓨전 백설표 R TF 백설표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델타 TF. 됐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델타 TF는 MA R TF 백설표 제곱 나누기 델타 H 퓨즈 제곱 MP. 이렇게 최종적으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됐어요? 됐죠? 아, 그렇다면 이게 멍미, 저게 멍미, 이게 멍미.
바로 그 유명한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시겠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그 유명한 몰랄 어느 점 내림 상수입니다. 됐죠? 요거. 그래서 잘 봐요. 몰랄 어느 점은 그래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느 점에서 올라가요 내려가요. 어느 점은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주고 음수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느 점은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마이너스를 놓고 음수로 표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명심할 건 이게 다시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t 빼기 t 백설표 f라서 이건 아니 노란색으로 써야지. 이제 요 아까 저거 노란색 이거 빨간 맞구나. 그래서 얘는 용액의 어느 점이 되는 거고요. 어느 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놈은 순수 용액의 정상 점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용액의 총괄성을 설명을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요 수식 전기까지 깁센까지 뭐 시험에 묻기는 좀 그런데 요거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요건 최근에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근데 내가 이걸 굳이 왜 봤을까요? 이 깁스 에너지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 이거 굳이 왜 봤을까요? 이거 굳이 왜 봤을까요? 그 다음에 풀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풀 문제 때문에 내가 숙제로 낸 거 있죠. 숙제로 낸 거 첫 번째 거 푼 사람. 제대로 푼 사람. 시험 풀었어요? 대단한데? 큰 거 2개였잖아. 1, 2. 첫 번째 거. 다른 못했어요? 첫 번째 거 다 풀었어요? 진짜로요? 이야, 대단해. 저 뭐냐. 케이크 소녀 다 풀었어요? 시도는 했다. 그래. 시도도 했어요? 시도. 이 각종 시도 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 시도를 하다니. 저도 찾아내죠. 미안해요. 미안해. 네. 그래서 한 10분 쉬었다가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다. 현실 갔다 오세요. 진짜. 이거 자고 있어, 이거 진짜.